특별법이요. 여러분 잠깐 봐요. 꾸시꾸시. 여러분 특별법은 문제수가 많아가지고요. 다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야간반 있죠. 야간반에서 뭘 해놨냐면 실명법을 로컬에서 지금 올려져 있나요? 실명법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야간반은 야간반은요, 강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12시예요 12시에 끝나는데 야간반이 오늘요 집합공법하고 아마 가담법 쪽으로 할 수 있고요. 주간반은요 최대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간반 주간반 듣고요, 야간반 듣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반 강의 시간이 12시에 끝나거든요. 보세요. 그렇죠?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보고 계세요?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택인정보호법상 우선부족권이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수의 저작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됐다, 선순위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권을 보면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뭐냐면 이걸 저당권이고요. 아니 그게 무슨 몇 페이지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저번 주에 풀다가 만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여명 10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있고요. 여기요 임차권이죠. 이렇게 임차권 이렇게 있으면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임차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2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도 호수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긴 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임차권이 있죠. 그리고 여기 B가요 또 저당권이 있죠. 여러분요, 우리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래서 1번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임차권보다 10번에 3번이에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되죠. 그래서 임차권보다 왜 그러죠? 예? 자료가 없다고요? 자요, 임차권보다 선수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매 매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를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먼저 A가 있고 이렇게요. 여기가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서울에 있어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 이렇게 했죠. 확정일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이게 B가 있죠. B가 이러면요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A가요 이 임차인이 여기다가 또 전세권을 했어요. 전세권.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A가요 또 보증금을요 500을 또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500을요. 이렇게 임차인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은요 모든 권리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9천이죠. 소액이니까 이걸 두 개 하면 뭐예요? 소액 최우선 변제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전세권이 있죠. 이 네 가지를 다 뭘 할 수 있냐? 선택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리요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는데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나머지 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를 해요. 만약에 그 다음에요 이 A가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 해봐. 여기가 저당권이 있다 해봐. 여기가 저당권이다. 그럼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참가를 하죠.
참가를 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의 뭐죠? 대항력이나 소액임차인이나 우선변제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만약에 이 저당권이 여기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저당권이 여기 있을 수 있죠. 여기요? 여기. 그럼 저당권이 여기 있으면 저당권 다음에 임차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증액을 500을 했잖아요. 이 증액한 500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되면 다 소멸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요, 증액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4번은요, 최선수의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에서 경매를 신청하죠. 임차권의 대항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5번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지법에 따른 경매 또는요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 권리할 때 권 동그라미요, 우선 변제권이죠. 이런 봐봐. 여러분 여기서요, 우선 변제권하고요, 최우선 변제권하고는 다르죠. 여기서 보면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최우선 변제권은 다르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말이 달라.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변제예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둘 다 똑같이 우선하여 변제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우선이잖아요. 그것을 최우선이라고 해요. 또 이 최우선을 뭐라고 얘기하냐? 8조에 나와있어. 8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소액임차인이다 이렇게. 소액임차인이요. 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그럼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죠? 1억 중에서 얼마까지? 3,400까지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나 소액임차인이란 말이나 8조란 말이나 최우선 변제란 말이나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됐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은요.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참 특이하게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은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건물의 경매 등에서만 돈을 받아요. 대지에서는 돈을 못 받아. 만약에 대지에 저당권이 있죠? 대지에서만 받고 건물에서 못 받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요, 특이하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임차인, 그럼 어떻게 하냐? 토지와 건물의 경매 되면 모두에서 돈을 받아. 어떻게 돈을 받느냐? 만약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 소액 임차인이 만약에 3,400이다. 그럼 3,400 받으면 여기서 만약에 경매대금은 2억이고 여기 만약에 3억이다. 경매대금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는 2억이고 여기는 3억이니까 3,400을 나누면 1,700이잖아요. 여기가 또 좀 더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2,400 정도 받고, 알겠죠? 여기서 얼마 받고 1,000 정도 받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동시배당하고 똑같아. 우리가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하잖아요. 거기하고 똑같단 말이죠. 똑같이 비례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이제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똑같이 돈을 받는데, 자 보면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요 갑인데 이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인데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럼 미등기여도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똑같이 받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미등기니까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뭐만 경매가 되죠? 토지만 경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토지만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토지만 경매가 되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미등기여도.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대금에서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모두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순서가 만약에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2월 1일이에요.
먼저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요, 갑이 건물을 건축을 해. 3월 1일 날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A가요. A가 4월 1일 날 임차인이에요. A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때는요, 여기가 지금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이 먼저 돼 있잖아요. 먼저 저당권이 돼 있으면, 먼저 저당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경매등에서 돈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토지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상가 건물, 모텔이죠? 모텔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에 먼저 A가요, 저당권이 먼저 있어. 저당권이 2월 1일이요. 여기가 을이요. 3월 1일. 이 사람이 임차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텔 같은 거 잘 안 되면, 나중에 모텔을 뭐로 만들죠? 월세방으로 주죠. 우리 여기 바로 건너가다 보면, 모텔도 보면 월세 있습니다. 해 안에. 있죠. 그게 원래는 뭐죠? 모텔이니까 영업용 건물이잖아요. 영업용 상가 건물인데, 그게 지금 뭐로 바뀌었냐? 지금 주거용으로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가 건물일 때 저당을 잡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뀐 거잖아요. 누가 우선하냐? 임차인이 우선한다. 왜 임차인이 우선하냐? 우리가 주거용 건물은 그 용도가 중요해. 실제 용도가 중요해. 실제 용도.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텔은 공부상에는 상가용, 영업용으로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로 쓰고 있어? 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그럼 주택임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알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죠? 임대차가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였죠. 그 다음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그 대지에 미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번,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 멸실을 했다 할지라도 우선 변제권이 소멸한다. 이것은 우리 시험이 나왔고, 이것도 뭐냐면 뭐가 되냐면 판례에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사람들이 계약서를 잘 보관 안 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뭐냐면 확정일자 도장만 찍어주고 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 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내가 보증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경매법원에 가가지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류를 보관하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계약관계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통 버리거나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보증금이 얼마나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할 서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설령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뭐죠? 우선 배제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보증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머리 해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그럼요, 어디 안산시인가 어디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보증성 뭐죠?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요. 거기 한 동사무소에서는 사람들이 확정일자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해주고 한 장 카피를 해. 카피를 가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보관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산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부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확정일자부를 몇 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보존하게 되어 있다. 2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1년씩 이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년 1년씩 작성을 하는데 20년간 보존해. 왜 그러냐? 그건 전산으로 해서 보존하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렇게 그냥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시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3번요.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에 갖춘 경우 주민등록일 이전을 갖춘 경우 우선 배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자료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자료 없는 분. 근데 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에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뭐를 봐야 되냐면요. 볼 때 무조건 뭘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죠. 대항력하고요. 여기요 경매할 때 경매대금이죠. 경매대금에서 여기요 우선 변제권하고 그럼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 그럼 여기는 경매대금에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고 매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대항력은 언제냐? 대항력은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경매 대금에서요, 여기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죠.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요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요. 대항력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확정일자. 무슨 말이죠? 그럼 확정일자를 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우선 변제권이 나와.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날이냐 늦은 날.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 항상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대항요건이라고 하고, 대항요건으로부터 대항력이 나오죠. 그럼 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냐?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죠. 확정일자는 2월 1일 몇 시부터? 9시죠. 여기는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월 2일 0시 이렇게, 2월 1일 0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월 2일 0시 이렇게, 0시. 됐죠? 그래서 2월 2일 0시하고 9시죠? 그럼 여기는 0시고 여기는 9시잖아요. 어디가 더 빨라?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더 빠르잖아요.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늦은 날이요, 늦은 날. 대항력 날짜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가 이거잖아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고 같든지 확정일자가 더 빠르든지.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여기는요, 2월 1일, 여기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요, 2월 2일이다. 2월 2일,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요? 대항력이 빠를 수밖에 없죠. 왜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몇 시니까? 0시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빨라. 왜?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대항력은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확정일자가 빨라.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만약에 확정일자를 했다. 그럼 무조건 뭐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왜? 대항력 언제다? 그 다음날 0시니까. 알겠죠? 이렇게 되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요. 보통 시험은 여기 같은 날이 주로 잘 나오죠. 알았죠? 그래서 같은 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면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은요.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라 해야 돼? 인도, 이퀄, 뭐라 한다?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이죠? 여러분, 동시이행은 임대차가 종료되죠? 목적물 반환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와, 알겠죠?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5번.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줄과 해지할 수 없다. 금융기관 등은 맨 앞에 줄 것이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해지할 수 없어. 거기다 써. 금융기관 등은 거기다 써. 그럼 뭐라고 쓰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 가능.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요, 12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12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특히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초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특히 실익이겠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출을 해도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 전출과 종료된 후, 그 다음에 반환받지 못한,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소재지 딱 3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딱 3가지. 종료 전 그러면 안 돼.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야 돼. 그럴 때 임대인의 주소지,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주택의 소재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 환가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줄고,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죠? 당연히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래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을 요구해야 돼. 그런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되죠? 그러면요, 당연 배당을 해.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배당을 해줘. 당연히 배당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 줄고요. 격려된 이후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상실 줄 것이고 상실에도 대항력이나 우선배 조건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 줄고요.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줄고요. 바로 옆에 보증금중 일정액을 맨 끝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보증금중 일정액은 뭐죠? 최우선 변제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은 최우선 변제가 돼.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건물이요. 이렇게 3층짜리 건물 있죠? 가배 건물이요. 여기 2층 을이 여기서 임차인이죠? 그럼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여기요.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 알겠죠? 그러면 임차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보증금 안 주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전주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등기하고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이 비었겠죠. 그러니까 이 갑은요 또 다른 사람 또 이게 집어넣겠죠. 여기 이 사람도 또 소액이야. 이 사람도 소액이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방에 지금 누가 몇 명이 살고 있는 꼴이 돼?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한 방에 한 사람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온 사람은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뭐를 할 수 없냐?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아. 그런데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된다.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최우선 변제권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면 맨 끝에 써. 맨 끝에 옆줄 긋고 우선 변제권은 가능 이렇게. 우선 변제권은 가능 이렇게.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13번 틀린 것은요.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임대차 관계 종료 동그라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 소지하는 1심법원 뭐 이런 말이 1심법원은 뭐냐면 지방법원인데요. 주택이 소지하는 1심법원에 뭘 할 수 있다면 맨 끝에 신청할 수 있다. 1심법원 그러면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심이거든요. 고등법원이 또 1심이거든요. 국회의원 재판 같은 경우는요. 알겠죠? 물론 이제 이런 대여금 채권이라는 것은 다 지방법원부터 시작하지만 그냥 지방법원이라고 하면 되지 뭐 꼭 그지요? 다 되는 것을요 그냥 1심 보면 그러면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1심이라는 게 사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암기하기에는 지방법원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요 한 성질 더러운 사람들 꼭 가면 있어요. 자 2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기각 맨 끝에 항고.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이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임차인이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대로 유지된다. 4번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나중에 등기가 끝난 뒤 줄거봐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에 임차한 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12번에 5번을요 13번에 4번처럼 바꿔 쓴 거예요. 똑같은데요. 5번은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맨 끝에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한다? 임대인. 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죠? 임대인 때문에 이렇게. 정답은 4번. 14번은요.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뭐라요? 대위하여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 줄 것이고 임차인을 대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 줄 것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 해지권에 그래서 우선 변제받기 위한 해지 X 우선 변제받기 위한 해지 X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지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뭘 한다? 소멸해. 봐봐. 그러면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것은 당연히 소멸하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없는 아니고 뭐라고 한다? 있는. 이런 봐봐. 임차권은요, 경락에 의해서 뭘 한다? 소멸하죠. 왜 임차권이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임차권은 왜 임차권이 경매가 되면 소멸해요? 뭐 떨기로 왜 떨지? 그러면요, 여기 의리죠. 의리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 이 병이 경락인이죠. 경락인. 경락인은 뭐예요? 뭐 경락인은 뭐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경락받으면 뭘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은 뭐라고 얘기해요? 물권이죠. 임차권은 뭐예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그래, 물권이 우선하니까 임차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 없으니까 채권 아니에요, 임차권은.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런데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입신고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3번.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줄고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하다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번은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하려고 하는 자? 체결하려는 자. 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맨 끝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요. 주택임대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보증금, 임차보증금 채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는 무슨 관계다? 줄과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는 평등 배당의 관계. 그럼 몇 번 얘기했죠? 경매할 때. 자, 봐. 경매할 때 여러분요, 우리나라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을 받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고 여기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경매대금이 2억 5천이다. 2억 5천이다. 그럼 1억이다. 그러면 배당 받을 때 어떻게 받아? A가 얼마? 1억. B가 얼마? 1억. C는 얼마? 5천. 이렇게 받죠. 이 사람 얼마 손해죠? 5천이 손해죠? 5천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C는요, 갑이 또 다른 재산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다른 재산에 가서 5천 또 받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죠? A, B, C가. 그럼 A가 뭐예요? A가 저당권이죠? 여기 뭐죠? 가압류죠? 가압류. 여기 전세권 이렇게 있죠? 또는 임차권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냐? 채권을 가압류하거든요. 채권을 가압류해.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채권은 순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가압류권자 이하. 이 이하는 뭐냐? 서로가 평등 배당을 해. 평등 배당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돈을 똑같이 나눈다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만약에 2억이다. 그럼 달라지죠. 이게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의리 얼마, A가 얼마 받아가? 1억. 그 다음에 B가 1억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B하고 C하고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가. 그냥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 6,700.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 6,300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3,300, 6,7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받아간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만약에 후순위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알죠? 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어떻게 한다?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15번은요? 1번 확정일자는 주택의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뭐 이런 데서 한다. 2번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몇 년간? 20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확정일자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뭘 한다? 삭제한다. 몇 년 단위로 작성을 한다? 맨 끝에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고 몇 년간 보존한다? 20년간. 이렇게. 정답은 3번이죠. 자, 16번은요. 1번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를 만다 종료되지 않는다. 웃기죠? 임대차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죠?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 다시 봐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죠? 그럼 임차인은 그 집에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아니요. 임대차는 존속하는 걸 봐주니까. 임대차가 끝났어.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인은 그 집에 살 수 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알겠죠?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2번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하면서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했다? 1년. 임차의 을은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2년. 또는 1년 주장 가능. 또는 1년 주장 가능. 이렇게. 옆줄 긋고 임대인은 선택적 주장 X. 임대인은 선택적으로 주장을 못해. 예를 들어서 2년을 주장한다거나 1년을 주장한다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임대인은 안 돼. 누구만? 임차인만. 그래서 3번이 틀렸어. 방금 얘기했죠? 이번에서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 6개월로 정했어. 2년 6개월. 몇 년으로 본다?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들었잖아요 지금요. 존속기간을 2년 6개월로 했어. 1년 6개월로 했어. 몇 년으로 본다? 1년 6개월로 이렇게 있어. 몇 년으로 봐? 2년으로 보죠? 1년 6개월 있으면 2년으로 보죠. 원칙적으로. 방금 했잖아요. 2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본다. 알겠죠? 2년이죠? 근데 문제는 기간을 2년 6개월로 정했다니까. 몇 년으로 본다? 여러분요, 이게 강의, 여러분요, 봐봐. 좀 신경 써서 대답 좀 해줘. 이 강의 다른 사람도 다 듣고 있어. 알겠죠?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지금 원주가 아니고 어디 지금 태백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봐봐. 지금 보면 몇 년이냐?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최단 존속기간, 초단 존속기간 보장이라고 얘기를 해. 최단 존속기간 보장 이렇게. 2년 미만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그래서 그것을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하라 이 말이잖아요. 최소한 이만큼만 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로 지금 계약했어? 그러면 2년 6개월이면 얼마로 온다? 2년 6월로 보지 몇월로 봐? 2년 이상 보장하면 끝이죠. 5년 계약하면 돼 안 돼? 2년만 보장하면 된다니까. 5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2년은 보장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1년만 계약하고 1년만 살다 나간다 한다면 우리가 주택임대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인은요, 너 1년 계약했으니까 1년에 나가라. 돼 안 돼? 안 돼. 2년까지 살아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은 안 돼. 임차인은 할 수 있어. 왜?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돼? 2년을 보장해야 돼. 2년을 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죠?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 몇 개월? 3개월. 거꾸로, 임차인은 줄고, 임차인은 거기다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되어 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임대인은 언제든지 그러면 큰일 나. 법정 갱신되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임차인밖에 없어. 임차인밖에 없어. 알겠죠? 누구밖에 없다? 임차인밖에 없다. 몇 개월? 3개월. 여기다 써. 동그라미 하고. 6개월 그러면 큰일 나. 6개월은 전세권이에요. 알았죠? 항상 바꿔. 2개를. 어디서 많이 봤으니까 3개월이 나오든 6개월 나오든 어디서 본 적은 있잖아요. 임대차에서 6개월, 6일로 6개월 있죠? 그래서 암기를 찍으면 톡 떨어질 수가 있어.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 5번. 법정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법정갱신은 무조건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 2년. 무조건 2년으로 봐. 법정갱신 일단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알겠죠? 그럼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정갱신된 경우 임대의 경우 지금 3번하고요 5번이 같이 되어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정갱신된 경우 그냥 써 그냥 법정갱신된 경우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법정갱신된 경우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년으로 본다 이렇게. 자, 17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됐어요? 1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5번은요 법정갱신의 경우 전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자, 17번 틀린 것은요 1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죠?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의 전속기간 몇 년이다? 2년. 2번 주택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되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몇 개월? 3개월. 몇 기 차임? 2기. 2기 동그라미하고 가운데 연체. 그럼 맨 끝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잖아요. 2기의 차임을 연체하죠? 법정갱신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 말이 없어요. 상가에는 주택이만 있어요. 희한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은 주택에서는 법정갱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에는 그 말이 없어. 4번은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다. 그럼 당연히요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두 가지예요.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는 뭐죠? 법정갱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월세를 2번 이상 안 낸 사람한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전속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난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해서 법정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이죠.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6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18번 한번 보셔요. 차임 증감이죠. 1번 증여의 경우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 이퀄 5% 이렇게.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때 안에 적용되고 딱 끊어 줄고 종료된 후 재계약 또는요 바로 옆에 당사자의 합의 그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차임 증감 증액 청구죠. 차임 증액 청구권이죠. 증액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죠? 증액이란 말 있죠? 증액이란 말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일방적이죠? 그러면 일방적이다. 그럼 어떻게 일방적이다? 일방적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어?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너 이번 달부터 30만 원 올려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기간 임대차 기간 전속 중에 지금 만약에 3년 기간을 해서 3년 안에는 돈을 몇 번 올 수 있냐 2번을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 2번을 증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증여하면 이 5%만 증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둘이 합의로 증여하죠. 합의로 증여하면 액수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몇 번이고 증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년 기간이 끝났어. 끝나가지고 다시 재계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일단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재계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간 끝나고 나면 보증금 얼마 더 올려달라 이런 말 해 안 해? 하잖아요. 그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어진 기간 최소한 몇 년 보장해야 되죠? 2년. 이 2년 계약을 딱 했죠. 이 계약 기간 안에는 일방적으로 올릴 때는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그런데 합의로 할 때는 마음대로 말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최우선 변제권을 2번이에요. 자, 2번이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는 장래의 증감을 말할 수 있다. 청구, 증액 감액. 그 다음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경우는 약정한 차임 등이 얼마다? 20분의 1. 4번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경우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 일수는 몇 년이나 하지 못한다? 1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죠. 증액 청구의 한도는 A는 몇 퍼센트? 9%, B는 몇 퍼센트? 5%. 바뀌었죠? 알겠죠? 그래서 상가는 얼마다? 100분의 9. 100분의 9. 주택은 얼마다? 100분의 5. 100분의 5가 몇 퍼센트예요? 5%. 2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란 말이냐? 100분의 5란 말이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기 봐봐. 20분의 1이죠. 그럼 20분의 1이면 100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5를 곱해야 되잖아요. 5. 곱하기 5. 그러니까 100분의 5 아니에요. 알죠? 100분의 5니까 100분이라도 하니까 몇 퍼센트죠? 5%죠. 알죠? 그러니까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몇 퍼센트나 5%나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상가는 몇 퍼센트다? 100분의 9. 그러니까 몇 퍼센트다? 9%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19, 정답은 5번이죠. 19번은요, 1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뭐로 본다? 전속. 끝나도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죠. 전환되는 금액의 연일할 또는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배를 곱한 비율 중 어느 것? 낮은 비율. 연일할 줄 것이고, 4배 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요, 2번이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 시험 끝나죠? 올해 11월 달인가부터 이게 또 바뀌어요. 알겠죠?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 연일한 맞는데, 이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너무 싸잖아요. 지금 1.25밖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월세를 증액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지금 이미 법은 개정이 됐는데, 효력 발생이 11월 달부터인가 효력 발생, 우리 시험 끝나고 발생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멍청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뭔지 모르고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 교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잠만 자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멍청한 또 법이 있다고 해서 또 좋은 말이네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연일할 몇 배다? 4배. 상가는 몇 배? 4.5. 그 다음에 연 얼마? 일할 2. 연일할 2푼 이렇게. 상가는 연일할 2푼. 주택은 몇 배? 상가는 연일할 2푼하고 몇 배냐면 4.5. 주택은요, 연일할 몇 배? 4배 차이가 있어. 이것을 또 자기 딸은 또 공부처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죠. 자, 3번은요, 경매 등기 신청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먼저 경매 신청 등기 전 줄고, 대항력 줄고,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줄고, 그래서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는 경매 신청의 등기가 있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갖추면 돼. 그 다음에 뭐면 돼? 소액이면 돼.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OX, X. 대지하고 다 포함한다 그랬죠? 5번이 정답. 20번은요. 소액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뭐를 갖추면 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되고, 뭐는 받지 않아도 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알죠? 확정일자가 없어도 이 말이죠. 알겠죠?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하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이렇게. 2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뭐를 해요? 주택임대차에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심의만 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뭘 하는 것이냐? 뭐 주거생활의 개선이라든가 뭐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딱 하나밖에 안 해. 최우선 변제가 얼마인가? 이것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은 1억에서 3,400개 올라갔죠? 그거 어떻게 되냐? 법무부 산하에 있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한 거예요. 서울은 1억으로 합시다. 최우선은 3,400으로 합시다. 이것만 정하는 것이 주택임대차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는 주택에 원하는 주택을 보급하고 주택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의 안전 다 쓸데없는 소리다. 알겠죠? 오직 뭐밖에 없다?
최우선 변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어 없어?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위원회 보면 뭐 변호사 다 들어가거든요. 사자는 다 들어가. 우리도 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 들어간다. 그런데 몇 년간 실무를 한다. 몇 년? 5년간. 실무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그래서 한 번씩 각 한 번씩 뒤통수 한번 때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 있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이냐면 3번이요. 보증금융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을 넘치고 한다. OX 2분의 1. 주택하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둘 다 통일했어. 얼마로? 2분의 1로. 법 8조 봐봐. 법 8조 주고 법 8조를 뭐라냐?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최우선 변제는 여러 가지로 쓰는데 법 8조라고 쓰고 최우선 변제라고도 쓰고 보증금융 일정액이라고도 써. 알죠? 8조란 말도 쓰고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도 쓰고 보증금융 일정액이라고도 쓰고 소액 임차인이라고도 써.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소액 임차인, 보증금융 일정액, 8조. 알죠? 다 쓴단 말이죠. 알겠죠? 서울시의 경우 1억 원 이하의 임차인은 1억 원 이하의 임차인으로 한다. 얼마까지? 3,400. 5번.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로 7천만 원이더라도 실제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3,400을 만다 넘지 못한다. 최우선이죠.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소액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21번. 최우선 변제죠. 1번. 임차인은 보증금융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줄고 봐. 보증금융 일정액 그것을 최우선 바로 위에 있는 제목에 있는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후순위보다 먼저로 우선 변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를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 구별해야 되겠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뭘 해야 돼? 대항력,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2번.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등기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융 일정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차권 등기하고 난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금융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의 대항 요건 이외에 확정 일자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 OX, X죠. 보증금융 일정액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죠. 확정 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4번. 보증금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액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얼마 이하야 된다? 8천. 5번.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융 일정액에 반한 청구권은 뭐에 우선한다? 조세. 조세가 뭐냐? 당해세에 우선하죠. 그럼 제1번으로 뭐가 있죠? 제1번으로. 1번으로 저당권 실행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뭐다? 최우선 변제권, 당해세, 우선 변제권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22번요. 보증금융 일정액이죠. 1번. 보증금융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가 있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다. 대항 요건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부터 과밀 억제 권역이죠. 보증금이 6,500 이하이더라도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2,700. 3번.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대지에다 저당권 설정했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임차주택의 경매 시 주임법상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되면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 주고 봐.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어느 경우? 거기다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지금 뭐가 됐죠?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면 우리 뭐 우선 변제는 뭐까지 있어야 돼?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가 있죠. 우선 변제는 뭐까지 있어야 돼? 대항 요건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최우선 변제는 뭐만 있으면 돼? 대항 요건하고 그다음에 소액이죠. 소액이고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죠. 기입 등기 전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항 요건만 갖춘 경우도 다른 저당권자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느 경우에 소액일 경우에.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요. 5번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 아까 다 얘기했죠. 3번하고 5번하고 중요하다고 했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융 일정 계획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아까 모텔 얘기했죠? 모텔이 월방 월세로 바뀐 경우. 알겠죠? 5번이 틀렸죠? 23번 틀린 것은요. 제8조 나왔죠? 8조가 뭐라고? 최우선 변제죠?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만다 둘 수 있다는 거죠. 둔다. 1번 틀렸죠? 위원장은 누구다? 차관이다. 몇 년 이상이다? 5년 이상. 4번은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죠.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뭐가 된다? 귀속한다. 대부분 누굴 얘기한다? 사실상 배우자죠. 사실혼 배우자. 5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절차가 간이화되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24번 보세요. 홀로 생활하던 주택임차인이 사망하죠? 홀로 생활하던 주택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뭐한다? 승계한다. 왜요? 홀로 생활했다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도 누구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2번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는 왜 우리가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법원에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임대인한테 포기하죠? 사실혼 배우자가 왜 임대인한테 포기해?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 빌린 거, 다른 데 가서 보증 쓴 거, 이런 것을 승계하는 게 아니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를 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지 임차인이요 다른 은행에서 빌린 돈 책임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월세 2달 밀렸다? 그러면 내가 상속하면 내가 2달 그 월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그 집을 수리해가지고 유익비하고 필요비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0만 원 또 내가 대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것만 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하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임대인한테 가서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야죠. 당연히.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알겠죠? 5번, 3번 주택임차인이 사망하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상속권자가 있으면 달라져 봐.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했는데 상속인이 있냐 없냐? 상속인이 있냐 없냐?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해. 상속이 있는데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정공동생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가정공동생활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속인이 단독 상속을 해. 하지 않는다. 몇 촌 이내? 2촌 이내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뭐한다? 상속을 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2촌 이내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계속 다시 한번 보시면 4번이요. 3번부터인가요?
3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상속인이 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은 상속인이 우선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몇 촌 이내? 2촌 이내, 4촌으로 만든 4촌. 우리 시험에는 4촌이라고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죠? 그럼 몇 촌 이내? 2촌 이내, 2촌. 2촌 이내 상속권자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5번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뭐예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은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뭐 웬만한 문제든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